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국가 부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언론 보도에서 나온 그 수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죠? 맞습니다. 각 정부별로 부채가 얼마나 늘었고, 또 그 추세는 어땠는지 이걸 명확히 파악하는 게 이번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볼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지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인데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나온 국가 채무 총액, 또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죠. GDP 대비 부채 비율. 아, 그렇죠.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죠. 네, 이 변화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료마다 약간씩 수치가 다르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짚어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이명박 정부 시기,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인데요. 그때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 300조 원대에서 국가 채무가 시작됐어요. 네, 그 정도였죠. 근데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 5년 동안 공공부문 부채가 435조 2천억 원 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공공부문 부채요? 그건 좀 범위가 넓은 개념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 빚만이 아니라 공기업 부채 같은 것까지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부터 2017년인데요. 이때는 2013년에 한 464조 원 정도였던 국가 채무가 2016년 말에는 627조 원을 넘었어요. 네, 627조 1천억 원이요. 그쵸. 그 한겨레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84조 원 정도 늘어난 셈인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GDP 대비 비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비율 변화가 중요하죠. 네, 이게 32.6%에서 36%로 한 3.4%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그냥 액수만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럼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뭐랄까, 단순히 부채 총액이 얼마 늘었냐 이것보다는 우리 경제 규모랑 비교했을 때 부담이 얼마나 커졌나 이걸 보여주는 GDP 대비 비율 변화인 거죠. 아, 네, 이 비율이 사실 국가가 빚을 감당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거든요. 그렇군요.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면 각 정부마다의 절대 액수 증가폭도 다르고 또 GDP 대비 비율이 변하는 속도도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재정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7년, 2022년 때는 정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2017년에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2022년에는 1067조 원. 와, 이때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천조 돌파, 상징적인 숫자죠. 네. 그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증가액만 무려 407조 원이에요. 이거 이전 정부들이랑 비교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큰 건데요. 네, X만 보면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여러 요인이 있긴 했지만요. 그리고 GDP 대비 비율도 2017년에 36%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46.7%까지 거의 10.7%포인트나 급증했어요. 여러 자료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더라고요. 급되죠. 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윤석열 정부 2022년으로 넘어오면요. 2022년에 1,067조 4천억 원에서 시작해서 뉴스토마토 보도 기준으로는 2024년에 1,017조 2천억 원, 역대 최대치예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증가액은 한 48조 5천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근데 또 조선일보 같은 다른 보도로 보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200조 원 이상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런 보도도 있었군요. 네. 근데 이건 아마 집계 시점이나 그 국가 채무를 어디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느냐 이런 기준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자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른 셈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계 기준에 따라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겠죠. 맞아요. 이 모든 수치들을 좀 큰 그림에서 연결해 보면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지난 몇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가파르게 증가해왔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건 분명해 보이네요. 물론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정부별로 그 증가 속도나 규모, 또 GDP 대비 비율 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고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에 나타난 사실들, 이것들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제공한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빚은 계속 늘어왔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절대적인 규모 그리고 경제 규모 대비 부담률 이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커졌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뚜렷하게 나타난 국가부채 증가 추세를 보면서 이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하나요?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 재정 건전성은 괜찮을까? 라던가, 혹은 이런 증가를 가져온 배경 요인들, 각 시기의 경제 상황이나 주요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아, 생각해볼 지점이 많네요. 네, 이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토대로 당신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